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놓고 시국이 매우 어수선하고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오익 박사님이 페이스북에 주술로 나라 망친 내란 주범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글을 쓰셨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호잉 박사님은 전 대전신대 교수였고 지금 김창국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읽어드립니다.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1절. 지난 12월 3일 10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내란 실패로 끝났다. 계엄을 선포한 시간이 주술적 의미가 있으며 12월 12 합치면 왕이죠. 3일 10시 또 합치면 왕. 30분 또 합치면 왕. 이것은 왕으로 풀이된다는 보도를 보았다. 누가 이것을 풀이했는지 진짜 기발합니다. 흥미롭죠? 그러고 보니 윤석열이 3번 2022년 9월 26일, 9월 28일, 10월 1일이나 손바닥에 왕자를 적고 경선 토론에 나온 것도 왕이었다. 왕자 셋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정권이 위기라 해도 왕의 길한 때를 택해 비상계엄을 하고 정적을 제거하면 대통령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아닐까. 윤석열 부부가 주요 국정을 주술적 조언과 극우 유튜브의 선동에 의존한다는 보도들이 이어져 왔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윤석열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는 천공을 러시아 재정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라스푸틴 괴성 요성에 비유한 그런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 배후의 주술의 영향이 강하다는 것은 이미 선거 전후에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났었죠. 주술적 세계관에 빠진 윤석열은 정북 공산 세력의 위협에 맞서 반국가 세력을 차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한다라는 망상적 주문을 운운하며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자를 모두 제거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극우 유튜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그 증거를 확보하려고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을 것이라 예상한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은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에서 선거를 조작한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국회보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투입하게 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그 관리에 의하여 그가 대통령까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대통령 당선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한탄합니다. 종교학자들은 미역 먹으면 미끄러진다는 말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칠 때 미역국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먹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잠시 이제 식사 때 점심 때 나와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계란을 가지고 저에게 먹이셨어요. 그들이 뒤에 있는 사람이 계란도 둥글둥글하니까 미끄러지는데 라고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중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미역을 먹으면 미끄러진다라는 말처럼 비슷한 것은 비슷한 힘을 발휘한다는 유감의 원리, 비슷한 감정, 비슷한 격끼리 서로 통한다는 비슷한 격끼리 감흥한다는 원리에 기초한 주술을 원신들의 사고라고 하였다. 칼리아스푸스가 역사의 기원과 목표에서 말한 차축시대 엑시얼 에이지 이후에 등장한 이성, 양심, 한목적성,
연대와 공감, 역사의식에 기반한 근대적 세계관과 달리 원시 주수적 세계관은 주술, 금기, 근친성, 적대적 흑주술, 역사의식의 부재에 기반한 차축 이전 시대의 전근대적 사고에 지배받는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는 몇 가지 점에서 무속과 주술에 빠진 정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첫째로 주술에는 상식과 이성이 통하지 않는다. 주술풀이를 무슨 영적 진리처럼 철석같이 믿는 비정상적 사고를 한다. 윤석열이 당선자 시절 급조된 용산 이전도 용산은 대통령이 가서 자리 잡아야 할 한반도 명당이라는 주술풀이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배우의 천공 이런 주술 요성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명태균과 같이 신기가 있다는 사람이 선거에 깊이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났죠. 명태균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용산에 하루도 들어가서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진위 쿠데타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주술로 태결한 것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12월 3일 수요일 저녁 10시 반에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 모여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둘째로 주술적 금기, 타부가 행동의 동기가 된다. 청와대는 터가 나쁨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터가 나쁨으로 경호권 나버리고 청와대에 가면 죽는다는 주술적 금기를 듣고 이게 명태균이가 한 말이죠. 김건희는 청와대에서는 단 하루도 자지 않겠다라고 했단다. 타부에는 정상적인 윤리의식과 준법 정신이 배제된다. 양심이 마비되어 거짓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김건희가 구약성서를 다 외워온다고 장담한 것이다. 준뻥이죠. 계엄 선포의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계엄 실패도 동원된 계엄군이 자신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경로했다는 전언이다. 나라를 크게 망친 친이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 우긴다. 어제도 그렇게 나와서 갑자기 나는 스스로 퇴진한다든지 사과하는 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자신이 쿠데타가 아니라 구국의 결단으로 이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려고 나왔다고 그런 궤변을 드러놨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견 내란 괴수 주범이 한 말치고는 진짜 웃기는 말이었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증거이다. 왜 모를까요? 검사로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남의 잘못은 남의 죄악은 계속 뒤적이고 자기는 스스로 어렵다고 착각했을 것 같고요. 여러 사람의 분석에 따르면 그의 술 중독이 그의 뇌와 판단력을 크게 망가뜨렸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주술에는 친소관계의 가깝고 먼 관계의 근친성의 원리가 우선한다. 윤석열은 주요 권력기관과 대통령 비서실에는 측근으로 채우고 이번에 중앙고등학교 출신으로 검사 출신으로 가득 채웠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친소, 가깝고 먼 관계를 따져 공천을 주어 이권 공동체를 구축했다. 계엄을 주도한 주역으로서 탄핵에 오르거나 해임된 자들이 중앙고 바로 나오네요. 중앙고 동문으로 최측근임이 밝혀졌다. 이번 일로 중앙고 동문들이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당황했는데요. 그래서 해명을 하고 그랬죠. 여러분 중앙고를 싸잡아 공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요 군 수뇌부와도 사전 협력 없이 간명한 측근 주도 쿠데타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넷째로 상대를 저주하고 해코지하는 흑주술, 블랙매직조차 끓이지 않는다. 윤석열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정적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어제 조국 대표가 결국 대법원에서 2년 구속 판결을 받아 이제 머지않아 수감될 터인데요. 참 문재인 정부가 세운 조국을 청문회하는 직전에 바로 고발해서 미리 사전 뭐 조사도 하지 않고 고발해가지고 떠들썩하게 전국을 흔들어 놓았죠. 처음에는 무슨 정권인가요? 아니 뭐 펀드인가요? 그걸 뭐 사모펀드를 부정적으로 자기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모펀드를 악용했다라고 그렇게 혐의를 두고 조사했지만 그건 완전히 무죄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족 털고 딸 털고 아들 털고 부인 털면서 결국엔 먼지를 다 탈탈 털어서 그를 기소했고 결국에는 검찰과 판사가 한통속이 되어 그를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뭐잖아 이 문제도 제자리로 잡히고 그렇게 억울하게 물론 조국에게도 어떤 작은 실수나 부족한 것이 없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 내부의 사람들 보십시오. 나경원을 비롯해 한동훈도 가족에 관하여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조국을 집중적으로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검찰권을 부당하게 아주 악랄하게 휘둘러 와서 오늘 이 사태까지 초래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허희 교수님도 지적하시네요. 이번 비상계엄 담화문과 포고령에는 정적을 제거하고 국회를 무력화하고 의료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들도 처단한다고 명시했다. 와, 무시무시합니다. 처단은 법에 재판도 없이 즉결 사형시키고 총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한동훈 대표마저 자신을 반대한다고 체포하려 했다. 이 사실을 알고 한동훈 대표도 주저하다가 결국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고 이제는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섯째로 추설가는 사필 규정에 사물은 사실은 역사는 반드시 정의로 기착된다. 사필 규정의 역사의식이 전무하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에 성공했다 치자. 그래서 정권을 유지했다고 하자. 임기가 끝난 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합리적으로 생각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뭐 비상계엄이 성공하고 정권을 유지했다고 해도 임기 후에 그 파급을 걱정하지 않았다는데 임기 내내 얼마나 국난이 심각하게 증가되고 정치가 국내 정세가 얼마나 혼돈과 갈등에 휘말리겠습니까? 그가 정권을 유지했다고 해도 그 정권은 온전한 정권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국회가 야당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부터 이미 식물 정권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식물 정권이 이제는 동물 정권으로, 야수 정권으로, 괴물 정권으로 변질되었음에도 오히려 야당을 괴물이라고 그 야당을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을 괴물로 몰아붙였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출세적 운세만 믿느라고 미래에 닥칠 정치적 운명과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보지 못한다. 이번에 제가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이번 사태까지 이런 상황을 간단하게 페이스북에 올려서 여러분에게 공개했는데 자기가 물론 오래전에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하는 얘기는 들어오지만 아마 초기에는 비상계엄을 미리 예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이걸 착수했던 것 같고 바로 그래서 비상계엄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간 저지른 일로 이미 최악의 대통령이 되었고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전두환과는 다르다. 전두환보다는 수많은 민중을 학살한 전두환보다는 못하다고 말을 하죠. 사실 그렇진 합니다. 윤석열이 우리 국민을 압살하고 학살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 볼 때 그는 전두환보다 못하다. 전두환, 뭐 박근혜, 이명박을 다 합친 대통령과 같아. 조선시대의 선조보다 못하다. 이런 악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거죠. 자신의 말로가 비참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다. 주술로 나라 망치고 주술로 내란을 일으킨, 주술로 나라 망쳤다고 그러는데 주를 빼면 술이죠. 술로 자기 머리를 망쳤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못했을 것이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전두엽이 거의 망가진 사람들은 거의 동물적이고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죠. 술과 주술로, 저라면 술도 여기다가 좀 추가했을 것 같습니다. 술과 주술로 나라 망치고 주술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탄핵소추되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사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주범 윤석열은 즉시 체포하고 내란을 방조하고 협력하고 두둔한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반민주 불법 정당이므로 당장 해산해야 한다. 예, 내란에 가담한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라고 지금 청원을 국민들이 하고 있죠. 결과를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금지한 무속과 주술을 섬기는 줄 알면서도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참 기가 막히죠. 수많은 목사들과 신자들은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성공의 배후에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배후에는 우익, 극우 우익만이 아니라 통일교, 신천지, 그리고 수많은 극우 보수 기독교인들도 가담했습니다. 대형교 목사들이 그에게 축도도 하고요, 기도도 했는데요. 지금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자, 제가 몇 마디 평가를 곁들여서 말을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허익 박사님의 아주 지혜로운 탁월한 해안을 담은 글, 주술로 나라 망친 내란 주범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 내일은 반드시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리라고 보며 그 이후로는 이제 혼란한 나라의 정세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직분이 없어질 때까지 무슨 미친 짓을 할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신근TV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글을 써주신 호익 박사님에게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